최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남 대흥사의 경내 축대가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찰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나섰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범해 스님은 훈련장을 찾아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 축원을 올렸습니다. 불교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방향 제시 활동 등을 하는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제2기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위원장에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가 1년 만에 대면 법회를 봉행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불교신문 주간 오심스님은 비대면 랜선으로도 함께 봉행된 법회에서 가피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계가 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남 대흥사도 경내 축대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찰과 지자체가 손을 잡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사전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사찰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인근의 청운당 징검다리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징검다리 절반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가로등은 나뭇가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고 전선과는 앙상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표소 입구 다리와 경내 피안교 난간은 지진이 난 것처럼 뜯겨나갔고 물에 잠긴 산책길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5일 후 전남 해남군에는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흥사와 인근 마을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해남군과 대흥사는 긴급대처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다행히 경내 주요 시설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인근 시설의 피해가 큰 만큼 복구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찰 인근 작은 마을에도 나무와 잡초, 가재 도구가 뒤엉키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벽에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주택을 덮쳐 60대 주민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은 집이 두 채인데 큰 방과 두 채 다 무릎이 살 정도 침수가 돼서 제가 여기 살면서 이런 일 처음 당해봤습니다. 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면 무섭더라고요. 탈출도 못하고 있다가 물이 좀 빠진 거 보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대흥사는 비가 계속 올 것에 대비해 경내 모든 전각에 스님을 배치하고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연등모연을 통해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유남욱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1,161만 4천 원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종무원조합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 중 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하고자 부처님 오신 날 연등모연을 통해 마련했고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승려복지회 회장인 금곡스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유남욱 기획실 감사국 팀장은 지난 3월 제23대 종무원조합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주임들 위주로 젊은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호합사 주지 우봉 스님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문홍식 체육인 불자연합회장 등과 함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범해 스님은 신치용 선수촌장, 정성숙 부촌장 등과 차담을 나누고 선수촌 곳곳에 훈련장과 웨이트장을 찾아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선수촌 법당을 찾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231명의 명단과 합장주, 불교 성전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과 무사 귀환을 축원했습니다. 조계종 문화창달위원회는 불교 전통 문화의 계승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창조성을 제고하고자 2년 전 출범했는데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 분야의 중진 스님과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제2기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위원장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산하 제2기 문화창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방향 제시를 비롯해 불교 문화의 다양성, 창조성을 제고하는 활동에 나설 다양한 분야의 중진 스님 10명과 전문가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는 지난 1기에 이어 이번에도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종단을 위해서 문화 창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임을 부탁드리는 시간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글 창제의 주역인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라말싸미와 함께 우리 광흥사 주지스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영화 나라말싸미를 그때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죠. 봉은사에서 추진 중인 백곡선사 부도탑 건립을 문화창달의 바람직한 사례로 꼽으며 위원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봉은사의 우리 불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소문을 올렸던 백곡 천흥선사의 이제 부도탑을 지금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준비가 끝나고 이제 그를 이제 다듬어서 새겨가지고 이제 세우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위촉식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향후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일정 등을 놓고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 창달 여러 가지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등한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를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잘 좀 내서 우리 종단의 그런 문화 창달에 이번 2기 때는 그래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오는 9월에 1차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 총책인 불교문화 창달을 화두로 한국 불교와 종단이 나아가야 할 문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기 문화창달위원회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8대 포교원의 종책 수립을 위해 7월 한 달간 포교 종책 개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구본사 주지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전법중심도량 주지, 사찰 불교대학 학장, 교구본사 포교국장, 포교단체장, 신도단체장, 중앙종무기관 차팀장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4부대중이 함께하는 포교종책 수립, 현장에서 생동하는 전법활동, 미래불교 기틀을 놓는 포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포교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포교원은 포교종책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포교 이미지 조사, 향후 포교원에서 집중해야 할 계층과 직능, 포교종책 수립의 주안점에 대한 의견 등 39개 문항을 설문지에 담았습니다.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가 1년 만에 대면 법회를 봉행하고 회원 간 화합과 신심을 다졌습니다. 비대면 랜선 법회와 동시에 봉행된 법회에서 불교신문 주간 오심 스님은 법회는 다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며 가피를 주제로 회원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1년 만에 모여 대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을 비롯해 김병주 의원, 조명희 의원 등 25인 이하로 봉행된 법회에서 오랜만에 동참한 회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빨리 코로나19 극복되고 우리 국회도 정상의 국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면서 화정정신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랜선 법회를 동시에 봉행한 자리에서 불교신문 주간 오심 스님은 가피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회원들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지며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부처님의 일생을 쉽게 설명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법회라는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일상생활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절에 가는 날은 나의 신행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러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스님은 불교에는 아름다운 수행 방법이 있다며 108배를 하루 한 번 하고 하루 30분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참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티베트의 스님은 정치인도 하고 의사, 교사도 한다며 이처럼 불교는 모든 것이 종합되고 과학적인 종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체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사는 것이 가피라고 회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에서 팔만대장이 나오고 팔만대장이 마음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무엇을 갖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뭐가 그럽니까? 마음이 그러잖아요. 오심 스님은 아낌없이 주는 보시를 통해 복을 짓는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대선에 가 있는 사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회 정각회의 법회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부처님의 미소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선 오는 14일까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이용은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역시 지금과 같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역시 지금처럼 8명까지는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장은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계가 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최근 공군부사 간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부실 대응과 기강회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장은 여가부 장관에게 즉시 사건을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3개월 안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강화돼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불교계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성평등, 인권 문제와 맞닿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교는 진짜로 지극히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만 중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오계를 종교적인 오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평등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성차별적 제도 개선과 성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꾸준하게 이 성평등 이슈를 가져가겠다.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려면 그런 의지를 보여주려면 협의체가 가장 먼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회가 우리 사회 양성평등의 올바른 정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가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전시 시간 연장과 함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우선 관람 종료 시간인 오후 5시를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해선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남은 기간에 모든 관람객들에겐 코로나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제공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5명을 추첨해 LED 연꽃 등을 선물로 증정합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기존에 전시돼 있던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복사본을 원본으로 교체하고 감동과 역사의 연등회 사진자료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을 새롭게 전시하고 온라인 VR 전시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 만해 스님의 생전 어록을 엮은 책 만해 한용운 말꽃 모음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대표적인 만해 연구가이자 철학 박사인 전보삼 만해 기념관장과 어린이 문화연대 대표인 이주영 문학 박사가 만해 스님의 조선 독립에 대한 생각, 당시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등 180여 편을 정리한 것으로 만해 사상의 정수를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 자유는 생명이다에선 조선 독립에 대한 만해의 생각과 평화와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펼쳐내고 있고 2부 청년들이 어둠을 깨야 한다에선 청년들이 금과 옥조로 삼을 만한 좋은 말꽃들을 모아놨습니다. 이와 함께 기회와 노력, 인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3부, 하늘은 일하는 사람을 돕는다, 4부, 용감하게 전진하라 등은 당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불교문화재 등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기증한 미술품 2만 3천여 점이 국민들에게 차례로 공개됩니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통합적으로 소장 관리할 기증관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송현동 국립현대미술관 부지 등 2곳이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대규모 미술품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기증품은 2만 3천여 점, 국보 제216호 정선필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필 추성부도 등 국가 지정 문화재만 60건이나 됩니다. 모네, 고갱, 샤갈 등 세계적 거장들의 대표작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고려 유일의 고려 천수 관음 보살도 등 우리 불교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다수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사랑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라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방대한 기증품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증품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대국민 공개 특별전은 오는 21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기증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엔 두 박물관이 함께
1주년 기념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연 3회 이상 지역별 대표 미술관과 박물관 순회 전시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기증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가까운 용산과 송현동이 최적의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관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희 기증품 중에서 수월 가는 보살도 등 불교 문화재가 모두 국립박물관으로 기증된 것에 대한 불교계의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박수군, 이중섭 화백의 작품은 본래 연고지로 돌아갔지만 불교 문화재는 단 한 점도 기증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재가 보물 국보가 여러 점 있는데 한 점이라도 돌아오지 못한 것은 우리 불교계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새로 위촉된 문화재위원 스님들에게 성보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비치코밍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해변 정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치코밍은 바닷가로 떠밀려온 표류물과 쓰레기 등을 걷어 모으는 행위를 빗질에 비유해 이르는 용어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자연유산인 칠곡 가산바위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가산바위는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산성 안에 있으며 17세기에 산성을 쌓을 때 이 바위를 이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높은 망루의 하나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여성 작가들이 지구와 환경을 주제로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교류 전시회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한국의 복합문화 갤러리 헬로 H 스페이스는 캐나다 여성예술가협회와 공동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까지 지구와 환경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한국과 캐나다의 선정작들을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국제교류 전시회를 통해 세계 각국에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사찰들의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사태가 지구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